네, 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팀입니다. 자, 빅히트가 말 그대로 조정을 받는 2월 장세에서 빅히트 종목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월부터 무차 말씀을 드렸던 그런 내용들 지속적으로 빅히트의 상승 트리거로 트리거 역할을 해주면서 지수는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종목마다 좀 많이 변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빅히트는 최근 들어서 아주 견조한 상승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뭐 네이버와의 뭐 혈맹, 동맹, 또 YG 엔터테인먼트와 어떠한 뭐 시너지 이런 부분이 사실 상승의 트리거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만 상장 이후에 작년 10월 상장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 이후에 조정을 잘 받은 이유가 가장 크지 않았나. 물론 이제 수급이라든가 또 어떤 이슈, 실적 이런 모멘텀들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의 조정을 틈탄, 그죠? 지수 조정기의 상승, 이런 빅히트 같은 그런 종목군들이 상승하기에 최적의 어떤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도 또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는 초반부터 빅히트가 또 메가 히트를 치고 있는 그런 가운데 뭐 BTS뿐만이 아니라 세븐틴, TXT, 뉴이스트, 여자친구 이런 소속 아티스트들이 BTS에 이어서 또 메가 히트의 어떤 조짐이 보인다. 그래서 빅히트의 어떤 주가가 이젠 고평가에 대한 의혹보다는 재평가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고평가 논란이 좀 잠시 또는 좀 조용해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해봅니다. 아직도 갈 길이 먼 빅히트. 자, 여러분들 10월 15일인가요? 빅히트의 상장 이후에 연기금이 끊임없이 사서 모았죠. 최근에 연기금이 좀 샀다라고 부각이 되는 게 아니라 주가가 안 올랐을 때도 한 3개월 넘게 계속해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시세에 연연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뭐 터지고 여기서 터지고 이러지 마시고 연지금처럼 투자하는 그런 방법을 벤치마킹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특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연기금의 어떠한 수급 이런 부분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빅히트를 사야 된다라는 관점인데요. 야, 이렇게 오른 걸 어떻게 사냐. 진작에 샀어야죠. 그죠? 그리고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한다면 또 충분히 추격 매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살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확신을 해보면서 빅히트 언제까지 얼마까지 갈지에 대해서까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투자 유료문자 회원 안내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난 10월 15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코스닥이 아닌 거래소 코스피 시장으로 상장을 했죠. 단숨에 우리나라 3대 엔터테인먼트의 시총을 넘어서는, 그죠? 어마어마한 관심을 끌면서 상장을 해서 뭐 따상을 기록하고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글쎄요, 그 이후로는 주가가 좀 잠잠했었죠. 뭐 저도 상장 이전부터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그런 영상을 좀 많이 올려드렸습니다만 시장 어떤 구도 환경상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진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수급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첫 번째가 그렇죠. 연기금에 대한 매수세가 자꾸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연기금이 최근 시장에서 8조 원이 넘는 그런 매도세를 보여줬습니다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1,000억이 넘게 매수를 했다. 이렇게 물론 계속해서 샀어요. 최근에만 사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런 부분.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3대 주주가 누굽니까? 1대 주주는 방시혁 씨고요. 그죠? 2대 주주는 넷마블입니다. 3대 주주는 그쵸, 사모펀드입니다. 스테이크 인베스트먼트 말씀을 드렸었죠. 현재 8%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데 상장했을 때도 그랬었어요. 상장했을 때도 이 스틱 PEF라고 사모펀드라고 여기 나와 있죠. 3개월 보호예수, 그죠? 3개월 동안은 팔지 못하는 그런 어떤 물량 지금도 갖고 있고요. 물론
상환 전환 우선주는 상장 직후에, 즉 10월 15일 날 약 20만 주 정도를 스틱 인베스트는 이익 실현을 했어요. 그리고 12월 17일 날 그 2배가량 40만 주를 또 차익 실현을 했죠. 근데 상장 직후에 주당 31만 원에 매도했어요. 그 다음에 12월 17일 날은 주당 16만 5천 원에 매도. 요거는 조금 싸게 팔았네요. 그죠? 그래도 수익이 한 60만 주 정도를 상환 우선주 매도를 했는데 수익이 무려 1,300억 가깝게. 사실 2018년도에 스틱 사모펀드가 한 1,000억 조금 넘게 투자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 방에 1,200억, 1,300억의 차이가 올렸다는 것이죠. 지금도 8%의 지분을 갖고 있고 지금 이미 3개월에 지금 보호예수 기간이 끝났죠. 그래서 이제 물량이 나올 수 있는데 최근에 주가가 오르니까 잠깐 좀 망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물량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아직은. 근데 여러분들 이 스틱 사모펀드에서 언제 물량을 처분을 할까? 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만 이미 수익이 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거. 뭐 당장은 알 수 없죠. 그래서 이제 거래량을 잘 보셔야 돼요.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보호예수 기간이 풀렸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가 또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이다. 글쎄요, 넷마블이라든가 또 최대 주주인 방시 역시 또 BTS 멤버 7명은 이제 앞으로 한 2, 3개월 있으면 이 사람들의 어떠한 뭐 보호예수 기간도 이제 풀리는데 당장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스틱 사모펀드, 스틱 인베스트먼트의 물량이 언제 나오는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스틱 인베스트먼트의 최대 주주는 어디라 그랬습니까? 그 DPC. 최근에 DPC 올라가는 거 여러분들 주가 보셔서 한번 볼까요? 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DPC를 먼저 볼게요. DPC. 야, 최근에 주가, 물론 DPC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얘네들이 바로 사모펀드 100% 사모펀드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요. 최근에 올라간 건 당연히 그거죠. 사실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올라가기 시작한 어떠한 결정적인 방아쇠, 트리거 역할은 뭐였었어요? 그렇죠. 네이버와 협업, YG 엔터테인먼트와 어떤 뭐 관계, 협업, 그죠? 지분 맞교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갔는데, 그래서 이제 DPC도 지금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관련 회사들의 주가도 한번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자, DPC 오늘 5.5% 상승을 했잖아요, 그죠? 빅히트도 오늘 올랐습니다. 장은 안 좋았습니다만, 그죠? 3.8%네요. 그리고 YG 플러스도, 그죠? 협업관계 YG 플러스도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관계된 회사들의 주가도 한번 우리가 꼼꼼히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차트를 본 김에 스틱 인베스트먼트의 어떠한 물량이 나왔을 때를 한번 해석을 해보죠. 자, 상장 첫날 이때 한번 보시면 상장되고 나서 그냥 밀려서 끝났죠, 그죠? 사실 보세요. 이때의 스틱 인베스트먼트는 약 19만 6천 주를 매도를 합니다. 주당 31만 2천 원에, 그죠? 엄청난 차익인데. 아무튼 그 이후에 주가가 계속해서 빠집니다. 12월 17일 날이죠. 이날도 물량 터지는 거 한번 보세요. 요것도 스틱 인베스트먼트의 물량이 나왔죠. 40만 주, 주당 16만 5천 원의 물량이 나옵니다. 지금 이제 3개월의 보호예수 기간이 끝났어요. 1월 15일부로, 그죠? 요때부터 이제 끝났는데, 그때 이후로부터 주가가 좀 오르기 시작을 하죠. 3개월 보호예수 기간이 끝나는, 물량이 해제되는 그 시점부터 올랐다는 얘기죠. 그죠? 재밌어요. 자, 뭐 어찌됐든, 거래량, 스틱 인베스트먼트, 사모펀드의 어떠한 수급을 우리가 좀 꼼꼼히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주식공장 TV를 통해서 계속해서 추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이런 어떤 수급을 가장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될 것 같고, 아무튼 가장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연기금이에요. 연기금 얘기를 안 했네요. 연기금 한번 봐야 되는데, 연기금 흐름에 종목 매매를 한번 볼게요. 자, 계속해서 연기금은 지금 보시죠? 빨갛게 계속 뭐 한 2주 연속 계속 집중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전부터 한번 보세요. 요 연기금의 수급을 잘 보세요. 물론 이제 매도한 날도 있습니다만, 연기금을 중심으로 이렇게 여러분 내려가 보면, 물론 이제 매도한 날도 있습니다만, 주식을 계속해서 사모으죠. 계속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상장 이후부터 아주 공격적으로 연기금들은 사서 모았어요. 그죠? 연기금의 지분 지금 상당히 좀 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사실 방시혁 씨가 최대 주주고 넷마블이 2대 주주라고 한다면 나머지 BTS 7명의 지분이 한 0.2%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방시혁 씨가 나눠줬죠. 그 다음이 바로 스틱 인베스트먼트고 연기금의 지분도 계속해서 앞으로 좀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연기금 지분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왜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왜? 연기금은 안정성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하지 않죠. 그래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같은 이런 성장주가 사실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변수가 많아요. 이익의 질이 좋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속 아티스트의 어떤 불민스러운 일이 나왔다거나 아니면 공연에 어떤 실패를 했다거나 또 앨범을 발매했는데 많이 안 팔렸다거나 뭐 여러 가지 어떤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이런 안정성을 바탕으로 국민연금이라든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이런 3대 연지금에서 지분을 늘리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일단 단기적인 시세보다는 조금 길게 보면서 목표가를 좀 크게 가지고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래량이 최근에 들어오긴 하는데요. 5일선을 따라 잘 움직여요. 그죠? 이거는 뭐냐면 팔려고 하는 물량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틱 사모펀드에서도 지금 24만원 정도에서는 아직까지는 내가 팔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만원 아래에서 충분히 살 수 있었는데 우리가 망설이다 또 놓쳤죠. 그죠? 지금 양봉이 4일째예요. 이러면 따라서 매수하는 건 아니에요. 또 5일선 살짝 깨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절대로 높여서 따라 살 필요는 전혀 없어요. 왜? 지금은 강세장이 아닌 조정기간이기 때문에. 빅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간 또 조정이 나와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빅히트를 관심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결국엔 10월 15일 최고점인 35만원 돌파를 기대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뭐 40만원 갈 수도 있고 50만원 갈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 이상 100만원도 볼 수 있는 거지만 지금 여기서 100만원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목표가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떠한 분석 수치 데이터로 그래서 계산을 해서 나오는 그런 어떠한 목표가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죠. 수정 보완 가능한데 일단 우리는 지금보다 더 높은 곳을 보면서 빅히트를 관심을 갖고요. 그 다음에 연기금을 바라보면서 또 사모펀드인 그죠? 스틱 PEF의 어떤 수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목표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추후에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바닥권에서 충분한 승부르기를 거두었다. 그리고 YG 플러스 또 네이버의 V라이브. 자, V라이브 양수는 여러분들, V라이브를 양수하고, 그쵸. 위버스 지분 40%를 넘겼죠. 이거는 이제 혈맹을 맺겠다는 거. 이제 우리 싸우지 말고, 그렇죠. 이제는 경쟁이 아니라 협업을 하겠다. 이런 어떤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당분간은, 상당히 좀 이런 부분이 주가의 어떤 가치를 높이는, 그렇죠. 아무래도 이 위버스라고 하는, 이런 플랫폼이 더욱더 가치가 높아질 것 같아요. 최근에 초대형 글로벌 레코드사 유니버셜 뮤직 그룹이라고 있죠. 여기 소속되어 있는 해외 아티스트 4개 팀을 이 위버스로 입점하는데 계약에 성공했다. 이런 얘기를 나오고 있죠. 그래서 결국 이 위버스를 통해서 처음에 상장했을 때 방시혁 대표가 얘기했는지 몰라도 회사에서 얘기했던 국내 글로벌 아티스트를 입점을 시키면서 본격 해외 시장을 공략하겠다. 뭐를 통해서? 이 위버스라는 팬 커뮤니티 플랫폼을 통해서. 그죠? 이게 지금 현실화 되어 가고 있고 위버스 플랫폼은 앞서 말씀드린 네이버의 V라이브와 손을 잡게 됨으로써 굉장히 큰 가치를 얻는다. 또 하나 우리가 또 봐야 되겠죠. 다음 주 수요일인가요? 일주일 후면 MSCI 이 한국지수 편입이 일단은 어느 정도 코멘트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지금 가능성은 많지 않다라는 그런 결론들이 많은데 이제 주가가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죠? 뭐 시총이라든가 유동성 시총 기준에 부합이 되고 있고 최근에 주가 상승이 높아짐에 따라서 편입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녹십자하고 빅히트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빅히트가 만약에 2월달 일단 편입 날짜는 아마 2월 26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다음 주 10일 수요일 날 아마 코멘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편입에 대한 어떠한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얘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여기서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2월 분기 리뷰를 2월 10일 날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MSCI 한국지수에 편입이 된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높게 나오면 그렇죠.
패시브 자금이 나중에 유입이 돼. 한 70조 정도. 그래서 수급적으로 굉장히 탄탄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연기금이 안정성을 바탕으로 지금 집중 매수를 하고 있는 것도 이 부분과 관계가 있다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자, 아무튼 지금 편입이 결정되는 그 전과 후에 주가가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올랐던 사례들이 있어요. MSCI 한국 지수의 편입이 결정되는 그 전과 그 이후가 주가가 뭐 굉장히 크게 올라와 있는 그런 어떤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빅히트의 어떤 MSCI 뭐 이번 2월 달에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계속 시총이 올라가고 있는 또 기준 편입이 상당히 조금 부합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늦어도 5월 달 편입에는 포함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들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YG 엔터테인먼트 손을 잡았다. 이건 정말 대단합니다. 거기다가 네이버와 이렇게 손을 잡는다. 자, V라이브는 여러분들 뭐 아시는 것처럼 뭐 저도 이제 젊은 층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팬십, K-팝 가수들 결국 위버스로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따라서 거기 보시면 위버스하고 V라이브 어떠한 그 아직 수준은 위버스가 좀 떨어지죠. 왜냐면 네이버의 V라이브가 훨씬 더 오래됐어요. 오래됐고 지금 뭐 다운로드 수도 훨씬 더 많죠. 다운로드가 V라이브가 1억 건이 넘는다 그래요. 근데 위버스는 지금 약 한 2천만 건이 좀 안 되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런 거죠. 월간 순 이용자 수도 아직은 위버스가 V라이브에 안 되는데 결국 V라이브가 위버스 쪽으로 그렇죠, 편입이 되면서 K-팝 스타들이 위버스로 속속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외에 내놓으라 하는 이런 아티스트들이 입점을 하면서 이 위버스의 위상은 앞으로도 좀 더 강해질 수 있다. 또 하나 여러분들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빅히트 하면 BTS 아닙니까? 그죠? 방탄소년단인데 이 방탄소년단 없이도 작년 10월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한 달에 250만 장은 거뜬히 팔렸어요. 누가? 세븐틴 거기 보이시는 뉴이스트, 투모로우바이 투게더 같은 여자친구 같은 기타 다른 BTS를 제외한 다른 소속 아티스트들. 자, 1분기에 지금 세븐틴이 온라인 콘서트, 그죠? 그 다음에 투모로우바이 투게더 일본의 정규 1집이 지금 완료가 되고 있는 상태고 또 BTS가 컴백할 수 있는 가능성도 이 기대감도 지금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 자, 어닝 서프라이즈가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작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뭐 BTS가 1000만 장, 또 세븐틴 360만 장, 뭐 투모로우바이 투게더 좀 어렵네요. TXT가 140만 장. 지금 그래서 작년 10월 기준으로는 마켓시어 37%로 당당히 빅히트가 1등을 차지하고 있고요. 거기 나와 있나요? 시장 점유율 37%, SM이 28% 정도로 2위, YG가 17%, JYP가 7% 이런 식으로. 글쎄요. 이 BTS가 뒤늦게 상장을 했습니다만 이 기존의 3대 빅3의 엔터테인먼트보다 앞서 나가고 있는 이런 것들이 대부분 네이버라든가 YG도 손을 잡는 이유 자체도 뭐 BTS를 위시한 그 외의 아티스트의 성장성이 돋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여러분들 뭐 넷마블이라든가 또 말씀드렸던 카카오 게임즈라든가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이런 종목들도 계속해서 우리가 추적을 해봐야 돼요. 오늘은 제가 시간 관계상 빅히트에 대한 얘기만 드렸고 특히 빅히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너무 단기적으로 뭐 쫓아서 매수 안 돼요. 그죠? 어떤 분들은 빅히트를 가지고 벌써 20% 30%씩 수익을 낸 분들도 계시는데 빅히트를 매수해서 손실보고 손해보고 파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차이가 바로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같은 종목을 알면서도 이 종목을 가지고 수익을 내느냐 못 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종목 알면 뭐해? 안 살 걸. 알면 뭐해? 손절매할 걸.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 이 종목만 알아서는 수익 못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원이 아닌데도 빅히트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결국 회원이 안 되면 이 빅히트로 수익 내는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문자 회원 욕심을 좀 내보시고요. 한번
글쎄요, 3개월은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고요. 저는 한 6개월 이상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부득이한 경우 3개월도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은행계좌 입금을 하시고요. 전화번호로 입금하시면 성함만 남겨주시면 문자로 제가 확인하고 연락을 직접 드리도록, 그리고 현대투자 문자 회원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하기, 좋아요 오늘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